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로 보는 주요 코인들의 현재 위치, 중장기와 단기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요, 잠깐 이제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시장 구조법에 이 문구를 추가하자 뭔가 봤더니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들을 코인 거래 금지시켜야 된다. 이 문구를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JP모건, 연준, IMF, 요거 이제 다 반코인 쪽 진영이죠. 반대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피터 틸, 코인베이스, 리플 등등등 여기 이제 친코인, 칼이 챙챙챙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상원, 하원 의원, 장 차관 할 것 없이 코인 거래 이거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지금 이 문구를 집어넣자. 근데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런지 이거 빨리 가져와라. 시장구조법 가져오면 빨리 내가 서명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문구가 빠진 버전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인을 하려고 했겠죠. 지금요, 반코인 진영에 있어서와 친코인 진영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는 이슈가 딱 두 개로 압축이 됩니다. 한 가지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입니다. 여기 이제 JP 모건이 붙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의 코인 거래 금지. 이 두 가지는 역린이라고 하죠.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면 폭발하는 딱 그 두 가지 부문이라 보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두 반코인 또 친코인 진영 간에 결국에는 절묘하게 타협을 해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코인이라고 해서 JP모건이 막 이렇게 비슷비슷한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아직 레임덕을 겪거나 하진 않고 있거든요. 6대4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및 친코인 진영의 우위를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JP모건도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OCC라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하는 주요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은행으로 인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반감을 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은행으로 해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 반대론자 미국의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쪽입니다. 이거 은행인가 당장 중지해야 되고 대통령 관련된 지분 그 아들들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사업하는 거 안 보이냐 이거를 다 철회를 시킨 다음에 은행을 하냐 마냐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OCC에서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까지 엮여 있는 것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현재 장관, 차관, SEC, CFTC, OCC 할 것 없이 친코인 인사가 모두 장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들, 피터 틸 사단들, 친코인 인사들이 다 지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민주당, 반코인, JP모건의 반격 또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굳이 한번 이제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가격을 맞춘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필요가 있어요. 친코인파가 지금 권력을 잡았지 않습니까? 원래 민주당 게리 갠슬러 우리가 치를 떨었던 그때가 이제 또 추억의 과거가 돼버렸지만 그때 지독했어요. 그렇잖아요. 리플 소송을 잡고 4년 5년을 안 놔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권이 뒤집혔죠. 친코인파가 권력을 이렇게 어렵게 잡았는데 그러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확 끌어당길까요? 한 4년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조금 양보할까요? 전자라고 전 봅니다. 단 메타인지를 우리가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렸죠. 우리는 이제 코인 주력 자산으로 하신 분들은 특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 11월에 있지만 부동산이나 미국의 주식 대비해서 코인 하는 사람들은 지금 숫자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입법의 어떤 규제 진척 상황으로 보나 조금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하는 인식을 최근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전 유엔에서 사무차장 또는 경제학자까지 했었던 어떤 인물이 다보스 포럼에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찬양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아시겠죠? 친코인 인사, 반코인 인사 어느 쪽일까요? 친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스테이블 코인은 수수료도 싸고 결제 시간도 크게 단축시켜서 아프리카의 혁명과 같은 기술을 선사했다. 다보스 포럼의 어젠다가 물론 제일 많은 것은 인공지능 관련된 세션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토큰화를 누가 지금 집어넣었다? 친코인 인사들 공동 의장이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죠. 친코인 이제 거래소 대표들 리플, 빵형, 서클 다 나왔잖아요. 저기 퍼블릭 체인들 그다음 그 CG도 나왔잖아요. 바이낸스 창업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본인 전 미국 행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TV만 켜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주로 이제 그린란드 주로 이제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이낸스에서 2021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중단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식 토큰화입니다. 바이낸스가 빨랐어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하락장이다, 규제 미비다, 그 다음에 이제 CG가 심지어 감옥도 가고 이제 여러 가지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류가 됐었던 주식 토큰화를 다시 검토하겠다. 제가 볼 때 지금 코인베이스 따라가려면 지금부터 이제 바짝 따라가야 됩니다. 친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바이낸스, 테더, 중국의 트론이죠. 중국의 트로이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코인 거물급 회사 3개인데 이들이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친하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에릭 트럼프, 바이낸스 CG, 트론 창업자, 테더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에서 기자들이 이제 CNBC 여러 가지 그 창펑차오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기존의 4년 주기를 이제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 트럼프 대통령이랑 나 정말 관계가 없다. 유일한 공통점은 둘 다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 왜 우리가 공통점이 뭐가 있냐? 가장 가까이 갔던 게 만난 적도 없고 다보스 포럼 저기 한 10m 밖에서 그냥 쳐다봤을 뿐이다. 그게 가장 가까이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강한 부정은 보통은요. 긍정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 에릭 트럼프랑 더 친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창펑차오 만나고 있겠습니까? 보고는 받으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26년도의 4년 사이클은 이 정도면 저는 폐기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설명하면 기니까 각자 알아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왜 이제 그냥 가장 쉽게 제가 한번 저의 생각이겠죠. 트럼프 대통령, 피터 틸 사단, 친코인 인사들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뒤집은 정권입니까? 근데 여기서 4년을 더 기다리는 4년주가 그거 아닙니까? 1년 내내 떨어지고 회복하는데 또 한 3, 4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제 즉흥적인 언행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돼요. 즉흥적으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지르는 비트코인 투 더 문 이거 그냥 이렇게 내지르는 그런 킹메이커들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뒷단에서 시나리오를 주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연극 배우인데요. 조금 다혈질 연극 배우일 뿐입니다. 그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치밀한 계획과 각본 하에 그린란드부터 지금 이제 각국의 이제 정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AI까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립토,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의 혜택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그리고 미국의 달러 패권 사실은 무너졌어야죠. 100년 수명이 지났는데 이거 살리려고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낸 게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AI를 놓치면 사실 이제 중국이다 패권 싸움에서 뒤로 밀리면 이제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못 먹어도 곱니다. 특히 AI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 이것을 국익이랑 연결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미 시키고 있잖아요. 미 국익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된다. 미 국익 이거 방위 산업에서 우리 뚫리면 중국 뭐 지금 밀리면 끝난다. 이게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얘기고, 인공지능과 크립토를 잘 여기에 버무려요. 미국 국익과 함께 버물려서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디지털 사회고요. 뭐 인공지능 사회고요. 통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크인베스트 돈나무원이 만든 그 회사에서 코인데스크 크립토 20 ETF를 신청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립니다. 코인데스크는 뭐 미국의 제일 큰 언론사죠. 여기에 지수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코인 쪽에서 제일 잘 나가고 좀 이제 시총 크고 좋은 거 20개 섞어주세요. 그게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를 ETF로 그대로 신청한 거예요. 제일 크고 좋은 거 20개 섞어주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우리 구독자님처럼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다들 바쁘시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제일 큰 거 그냥 10개 주세요. 20개 주세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S&P 500 지수는 사실 뭐 ETF 이 지수 쪽에 뭐 획을 그은 엄청난 상품이거든요. 뱅가드 쪽이 제일 유명하죠. S&P 500 지수를 코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 ETF, 지수 ETF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크인베스트, 뭐 비트와이즈, 지금 여기 뭐 그레이스케일도 있잖아요. 이제 뭐 제일 큰 거 5개, 10개, 20개, 나중에 50개짜리도 나올 거고 100개짜리도 나올 겁니다. 이들의 수입원은 뭘까요? 우리처럼 1억에 샀는데 10억에 딱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들은 뭘로 먹고 산다? 수수료. 그러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격이요. 우상향해야 돼요. 가격. S&P 500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뭐 7, 80년 봤을 때 연평균 10%는 항상 오르더라. 이게 머릿속에 통계로서 나와주니까 S&P 500 지수의 전 세계 자금이 지금도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 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ETF 이쪽 지수로 이 상품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계속 가격이 올라가 줘야 돼요. 뭐 이제 몇 년 오르다가 뭐 4년 주기로 막 떨어지고 뭐 그냥 뭐 ETF 막 되다가 갑자기 돈 쑥 빠져나가고 이러면 투자하고 싶을까요? 국부펀드에서, 연금펀드에서?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초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꾸준히 우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맞춰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돈이 되겠죠. 여기에 20가지 코인은 현재 그 비중은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죠. 위에 있는 코인들일수록 비중이 높을 겁니다. 이건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인데스크 20 지수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저는 여기까지 끊을게요. 제가 봤을 때는 4대 천왕. 여기는 뭐 이미 뭐 어디 뭐 루비콘 강 건너버린 그런 코인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뭐 에이다 아시죠? 체인링크, 스텔라, 비트코인 캐시, 스위, 아발란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헤데라, 크로노스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지금 전략적 그 제휴를 아주 세게 맺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스왑, 에이브, 니어 프로토콜, 앱토스, 폴카닷, 폴리건, 인터넷 컴퓨터. 한 가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왜 폴리곤이 들어가지? 폴리곤이요. 지금 시총이 80위까지 내려갔거든요. 인터넷 컴퓨터 저도 뭐 소액 들고 있습니다. 시총이 59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뭐 저도 뭐 들고는 있어서 나름 화이팅 하고 있지만 시총이 58이에요. 근데 좋은 거 분명 20개라고 했는데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4년 전, 5년 전이랑 지금 다른 거는 코인이 많아도 정말 너무 많아요. 시가총액 이제 쭉 줄 세우면 스테이블 코인 뭐 예전에 뭐 테더 USDC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만 뭐 한 10개씩 들어가 있어요. 탑 50안에 뭐 한 7개, 8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WBTC, 뭐 W 이더리움, 뭐 스테이킹 이더리움, 이런 뭐 스테이킹 이자 주는 애들, 뭐 솔라나들이 넘쳐나요. 그 다음에 신생 코인들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시가총액이
다 좀 뭐 한두 단계 이하로 좀 이렇게 밑으로 쭉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코인의 개수가 많아졌다. 시총이 뭐 커지기도 했지만요. 그 다음에 크고 좋은 거 20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 지수입니까? 코인데스크 지수입니다. 저 언론사에서 자기의 재량대로 20개를 그냥 고른 거예요. 물론 저 기준에 따라서 저 20개가 확정이 아니고 몇 개 빠지고 밑에서 또 누구 다른 애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코린이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 코인 잘 모르겠는데 돈은 벌고 싶어. 그럼 뭐 사야 돼? 뭐 비트코인만 하자니 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냥 좋은 거 여러 개 섞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잘 그거 뭐가 좋을지 종목은 잘 모르겠어. 근데 쟤들은 알겠지 뭐. 이게 뭐다? 이게 크립토 인덱스 ETF. 블랙락이 나보다 잘 알겠지. 돈나무 언니 걔네 똑똑하니까. 그레이스케일에서 만든 ETF 거기 그냥 돈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걔네들 만들어 놓은 거 사면 되겠지. 이런 자금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거를 패시브 펀드, 뭐 패시브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크립토 지수 ETF 전 세계 패시브한 자금에 제가 볼 때는 블랙홀이 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막 신청을 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최근에 뭐 이더리움 고점에 매수한 고래도요. 뭐 지금 뭐 손절매를 했다 하더라. 뭐 비트 디어라고 하는 채굴 회사도 뭐 2주, 3주, 뭐 한 달씩 뭐 155개 그 채굴을 했는데요. 152개를 팔고요. 144개를 채굴을 했는데 뭐 거의 다 팔아버립니다. 아, 이거 보니까 쉽지 않구나. 코인 시장 지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힘들다고 하는 쪽에만 우리가 지금 너무 치우친 나머지 객관성을 조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빼고요. 주요 코인별 차트를 뭐 정말 오랜만에 한번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대장은 비트죠. 뭐 가격을 보시기보다는 뭐 이제 워낙 출렁출렁 하니까요. 트렌드를 보라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3년도, 24년도 보시면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굉장히 이전 대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뭐 1억 3천 뭐 이제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21년도 고점이 사실 비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8,2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한참 위에 있죠. 물론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해도 뭐 21년 고점으로 가기는 제가 볼 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걸 조금 최근을 클로즈업 해봤습니다. 일봉입니다. 바닥을 1억 2,700만 원 정도에서 받침을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1억 4,240만 원 정도 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지금 일봉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뭐 레인지 안에서의 움직임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횡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뭐 23년도, 24년도, 25년도 진짜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 정도의 쉼은 제가 볼 땐 당연히 씌워줘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올라가면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금, 은, 국장 보면 좀 무섭다는 생각 차트를 보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더 오를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비트를 보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재미 되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가볼까요? 이더리움 역시도 22년도 그냥 뭐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조금 이제 회복을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요 한 430만 원, 뭐 4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1년도 이더리움의 고점은 대략 하나로 쳤을 때 580만 원 정도 합니다. 21년도 고점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까? 한참 밑에 있는 거죠. 21년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지금 대장 두 번째 대장 부대장 얘기입니다. 최근에 일봉을 살펴봤더니 한 420만 원을 지지선으로 받고 있고요. 역시 대략 500만 원 선을 이제 끄면 이 중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이더리움은 이제 다른 코인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21년 고점은 저 밑에 추억의 가격이거든요. 뭐 8천만 원은 쉽지 않죠. 근데 이더리움이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는 조금 별로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걸 좀 보시면 좋습니다. 단기적인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봤을 때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냥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을 넘어가거나 420만 원 밑으로 무너졌을 때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지만 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를 저는 안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XRP인데요. XRP도 요 이제 노란색을 보시면 정말 뭐 수직으로 하늘로 날아올랐죠. 이게 트럼프 랠리의 힘이었습니다. 벌써 이제 뭐 시간이 많이 흘렀죠. XRP와 같은 경우는 바닥선이 그냥 길게 봤을 때 2,800원 선 위태위태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잘 지켜주고 있고요. 그 위로 뚫어내고 이제 올라가 줄 선은 3,500원 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전 매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밑으로 뭐 떨어질 확률이 저는 뭐 그렇게 높다고는 보진 않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은 더 사야겠죠. 중장기로 봤을 때 XRP는 제가 아까 뭐 루비콘강 건넜다라고 얘기했죠. 500원, 600원, 700원 이제 이 가격은 안 옵니다. 이거 추억의 가격 뭐 비트코인 1000만 원 뭐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이더리움 100만 원 지금은 이제는 그 가격은 이제 뭐 추억 속의 가격이 된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박스권 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횡보하고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4분기 내내 떨어졌다가 이게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몇 주 더 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면 이 바닥 2,800원 밑을 이제 잘 지켜내고 있는 거죠. 뭐 이게 한 2달러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달러로 하면. 초우량 코인조차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합니다. 초우량 코인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XRP라고 해도 급등에 사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차게 물린다. 급등이라고 하면 XRP 기준 4,000원, 4,500원, 4,800원. 폭등했을 때 올라타고 그것도 조금 뒤늦게 타면 대차게 물릴 수 있다. 아니 초우량 코인도 마이너스 50% 삼토막 나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큰 이익을 지금 XRP로 내고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저는 이 케이스라고 봐요. 급등에 막 하기 전에 운 좋게 올라탔다.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요? 뭐 없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있는데요. 대부분은 급등에 사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500원, 600원, 700원, 그 전에는 300원, 200원, 300원, 400원 했어요. 전 그때부터 이제 그냥 샀었죠. 근데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그때 조롱이 얼마나 지금 기억하십니까? XRP 홀더분들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사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는 지금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감이 없는 거예요. 뭐 플러스 뭐 최소 300, 400, 500% 다 이런 수준이실 테니까. 그러니까 오래전 사서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최근에 뭐 금이다 은이다 뭐 막 올랐다고 하는데 최근에 올라타신 분이 많겠나요? 아니면 그냥 옛날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솔라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솔라나는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차트 전문으로 보는 사람 아니지만 딱 보면 컵 앤 핸들 패턴이 딱 보입니다. 이제 컵이 굉장히 컸죠. 이게 22년, 23년, 24년하고 이게 뭐 그 트럼프 랠리하고 바짝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년도 고점은 솔라나는 31만 6천 원 정도 했습니다. 21년 고점 대비하면 현재 가격은 마이너스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이 재미가 없겠죠. 그렇죠? 힘도 많이 빠졌겠죠. 최근에 솔라나 가격 일봉 차트입니다. 역시 바닥이 대략 한 18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이게 지금 일봉인데요. 주봉으로 하면 뭐 이게 뭐 한두 달 됐을까요? 제가 볼 때 이거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는 뭐 별 의미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지금 솔라나를 한번 딱 보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대비했을 때 별로입니다. 근데 이 밑에 있는 코인, 그러니까 시총순인 거죠. 이게 솔라나보다 더 밑에 있는 코인 대비했을 때는 솔라나 가격은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상대적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느낌이 옵니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가격이 방어력이 좋네. 부동산으로 치면요. 부동산은 뭐 하락장 없습니까? 맨날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22년도 그랬고 저기 뭐 2008년도 뭐 있었고 2014년, 15년 이게 다 하락장 있었습니다. 부동산. 그때 가격이 잘 안 떨어지고 버텨주는 부동산 아파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예를 듭니다. 역세권인 거죠. 수도권, 서울 주요 지역의 역세권, 심지어 신축 하락장이라고 해도 잘 버텨주는 힘이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이 4대 천왕 얘기 드린 겁니다. 조금 이제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발란체를 보시면 현재 가격 뭐 진짜 믿어지지 않는 가격인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쳤는데 이 하락장도 아니죠. 이게 뭐 23년도에 뭐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24년도 24년 3월 달에 로컬 탑을 찍고요. 그 다음에 또 1년 내내 흘러내리다가 트럼프 랠리 때 올라갔습니다. 이때 한 8만 원 정도 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바닥으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21년도에 아발란체 고점 가격은 대략 16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때 21년 고점 대비하면 지금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마이너스 88%입니다. 24년 너무 옛날일 수 있으니까 24년 3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로컬 탑 95,000원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8,000원 전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이너스 81%입니다. 이거 잡코인 아닙니까? 가격을 보면 잡코인이죠. 마이너스 88%, 81%면 ETF 누가 신청했던데 누가 DAT 기업이라고 이거 아발란체 좋다고 막 떠들던데 괜찮겠니? 한번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바닥을 17,000원 선에서 받아주고 있고요. 조금 위로 봤을 때 24,000원까지는 그냥 뭐 이제 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레인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별 의미는 저는 없어 보여요. 반대로 하면 24,000원은 위로 뚫어줘야 의미가 있는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이거 뚫어줘야 됩니다. 근데요. 아발란체 전 잡코인, 똥코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과거 얘기 좀 한번 드려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니까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 이더리움은 17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6%를 찍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60만 원짜리가 93,000원까지 내려가요. XRP는요. 이제 뭐 김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2017년도에. 2018, 19, 20년도 보니까 XRP도 마이너스 96%를 찍어요. 22년도에는 이제 솔라나가 21년도의 주인공은 거의 뭐 솔라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FTX 전까지. 솔라나가 22년도 기준 고점 대비 21년 기준 마이너스 97%를 찍습니다. 저는 이때를 다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왜? 저는 그때 들고 있었으니까. 저는 맞아봤으니까. 맞아보면 아픈지 알겠죠? 그 느낌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픕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코인인데 마이너스 96%, 물론 제가 뭐 이제 중간 물을 탔기 때문에 마이너스 80이나 마이너스 90이나 철석같이 믿었던 메이저인데 이거 뭐 휴지 조각 되니까 요때 그러면 물 타기가 가능할까요? 진짜 확신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어도 제정신이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식은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믿음은 대여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어도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도지코인 뭐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24년도 12월 이때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그때 고점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73%입니다. 헤데라 뭐 제가 좋아하고 들고 있는 코인입니다. 도지코인 마찬가지고요. 24년 12월 그때 고점 대비해서 헤데라 가격이 마이너스 73%입니다. 알고랜드 뭐 이제 요거는 좀 이제 무시한 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24년 12월 고점 대비했을 때 알고랜드는 제일 많이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79%입니다. 근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 드릴게요. 도지코인 마이너스 73% 전에 트럼프 랠리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240%가 불과 몇 주 만에 올라갑니다. 바닥 대비하면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도지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던 거예요. 헤데라는 트럼프 랠리 나왔을 때 무려 742%가 올랐고요. 바닥 대비했을 때는 무려 10배가 오릅니다. 이게 불과 3, 4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알고랜드 역시도 트럼프 랠리 나왔을 때 449%가 순식간에 오릅니다. 바닥 대비하면 6배가 단기간에 올랐던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볼게요. 많이 상승한 코인이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떨어졌던 코인이 그럼 무조건 다 많이 오를까요? 전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고 봐요. 왜?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어야만 한다고요. 이것을 놓치면 그냥 싸다고 무조건 물타기 해버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알트코인들.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고 하는 나만의 확신, 뭐 저는 ETF다, 뭐 DAT 기업이다, 뭐 대기업이 누가 이제 뭐 선택을 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를 드려, 뭐 시가총액 좀 높았으면 좋겠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사라지지 않고 플러스 저점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제일 큰 수익이 나와요. 사라지지 않을 코인을 저점에 왕창 정했다? 여기서 큰 수익이 나온다니까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근데 둘 다 충족을 당연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요 순서대로 가격 방어력이 뛰어났었죠. 뭐 비트코인은 뭐 이전 뭐 고점은 이제 닿기가 어려울 거라 1억 밑으로 내려가야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가 중요하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쉬워요. 증명해 보인 게 없는데 국가에서 투자를 해준다고요? 기관들이, 부자들이, 억만장자가, 대기업이, 빅테크가 증명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4대 천왕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증명을 지난 15년간 해왔잖아요. 이더리움도 제가 볼 때 이더리움도 아직 증명이 좀 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땡땡 코인이 글쎄요, 기관들이 사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제가 그냥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면 이제 회사로 치면 대표님이에요. 창업주입니다. 부사장이에요. 상무님이에요. 전무님이에요. 그러니까 의인화한 겁니다. 야, 라떼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야, 장난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뒷도속이었어요. 지난 10년간. 이 도속은 지금도 있는 것 같고 XRP는 뭐 애증의 코인이고 솔라나 저기 FTX 때 사실은 뭐 죽었어도 끝났을 코인이죠. 근데 살아남았죠. 결론은 뭐 이건 제 결론입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봤을 때 4대 천왕은 전 필수다. 비트, 이더, XRP, 솔라나가 없으면 코인 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해요. 특히 비트, 이더가 없다? 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이거 말고 나머지 요것들은 선택입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왜? 초양극화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강남에서도 아파트들이 서로 이제 뭐 지금 어깨 싸움 한다니까요. 누가 더 최고다, 뭐 압구정동이 최고다, 뭐 서초동이다. 크립토 지수 ETF가 나와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해도 큰 거 10개 주세요, 20개 주세요 안에 비트코인 70% 들어간다니까요. 이더리움이 20% 들어가요. XRP, 솔라나 합쳐서 한 5%, 6% 들어갈까요? 그럼 나머지 코인은 여기 몇 개나 들어갈 거, 몇 프로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자금에 조금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뭐 얘기 드린 뭐 도지코인이다, 헤데라다, 수이다, 뭐 비텐스, 타오, 마발란치 다 지금 ETF 다 신청된 거죠. 이미 승인된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각 분야의 대장주. 제가 뭐 5% 미만이라고 썼는데 뭐 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면 2%, 3% 그건 이제 5% 안 넘으셨으면 좋겠다. 4대 천왕은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알트 싹 다 날아가도 막 상패가 되든 말든 이 4대 천왕 들고 있으면 손실을 보기가 어려운 코인들이에요. 이 코인들을 80% 이상 가져가면 참 좋겠다. 아니라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우량 코인, 이제 우량 알트코인은 이제 100배를 노리시겠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봅니다. 그 100배라고 하는 코인이 내 눈앞에 딱 하니 저점에서 나타나 주면 모를까.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10배에서 20배 하면 와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코인들을 그것도 저점에서 꾸준히 샀을 때 얘기해요. 이런 코인 한 20% 정도 가져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4대 천왕 코인의 개수는 실력 그 자체입니다. 개수가 실력이에요. 비트코인 10개 끝입니다. 그냥 일반인 기준 뭐 10개는 10개입니까? 한 개도 지금 쉽지 않은 판국에. 평단에 대해서 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평단은 그냥 거들 뿐이에요. 비트코인 10개 하면 끝이라니까요. 평단은 어차피 나중에 10억 되고 20억 되고 50억 되고 100억 될 거면 그거는 뭐 나중에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못 산다면 저는 언제 살 것이냐. 국장, 금, 은 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처럼 폭등이 산다고요. 지금 안 사면 폭등할 때 온갖 사야만 하는 이유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가 팍 튀어나와요. 비싸면 저는 관심 자체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당연히 저는 브레이크가 걸린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 원칙이 있으셔야죠. 원칙 지키셔야죠.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비트 XRP는 그래도 추매를 하는 편이었는데 이더리움은 정말 몇 년 만에 산 것 같아요. 제 예전 평단 생각하면 이더리움 지금 사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샀습니다. 뭐 0. 몇 개라도 삽니다. 마지막인데 이 노래가 있어요. 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뭐 이게 좀 팝송 중에 하나인데요. 좋아하는 제목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코인 시장 힘든 건 맞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걸어가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았던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